예, 박정희 한판 승부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두 분 만나보죠. 먼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젤렌 베추스키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아, 이번에 새로 왔어요. 네. 젤렌스키가 요즘 완전 또 화제의 또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렇죠. 아픔에 공감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젤렌 베추스키 젤렌 네. 베추스키. 군복 같은 외투를 입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웃음을 참고 계시는 정옥임 전 의원님, 장윤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참고로 웃기시면 웃으셔도 됩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예, 소리 내셔도 되고. 네, 너무 품위 있게 진행하시느라. 자, 일단 오늘 배추 한판 첫 번째 주제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냈는데 이게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그러니까 주말을 옮겨갖고 금토일 3일간 하자라는 건데 이 법안 자체만 평가를 해보면 배 소장님. 저는 뭐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겠죠. 하나는 이제 말 그대로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의혹 또 사전투표가 그 부정선거 의혹의 온상이라는 것 자체가 먼저 검증이 돼야 되겠죠. 없다.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는다면은 금토일 실시되는 것 가지고도 네. 이건 금요일은 또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또 일요일은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아하. 이거 가지고서도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금요일은 투표소 못 가게 교통이 오늘따라 유난히 혼잡했지. 그래서 예. 저는 첫 번째로는 의혹을 먼저 털어내야 된다. 두 아직 번째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배 아니 소장님? 그러니까 이 의혹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예. 이 의혹이 먼저 검증이 국민의힘에서 돼야지. 그렇죠. 아, 대안이 나온다고 해서 또 아하. 다른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선거일만 옮긴다고 그렇죠. 해서 두 번째는 이제 관리 차원인데 그러면 3일 동안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사전 투표가 다른 곳으로 이제 원 유권자의 투표지로 이동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혹이 예. 제기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실제로 그런 건지 그러면은 이전에 2014년 이후부터 전국 선거에서 사전 투표를 해왔던 사람들은 정말 그 의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유권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전 투표를 했던 이유는 본 선거일 주중에 있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본 선거일과 그다음에 검토라고 하는 그것을 분리해서 좀 투표를 높여보자는 차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이 투표제도를 실시하는 곳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검토에는 전국 어디서나 이게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수요일인 본 투표일은 자기의 거주지에서만 주민등록 소재지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그 효용성 그것이 가져왔던 효용성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응답이 있어야 되겠죠. 예. 자,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음모론을 보시는 장 변호사님, 네. 장동혁 의원의 사전투표 폐지 법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건 투표하지 말자는 것 같아요. 사실상. 왜냐면 부정선거랑 그래요? 이거를 연이어서 하는데 금토일로 한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휴일과 맞닿아 있으면 사람들이 투표 동의이 확 떨어지죠. 아무래도 3일 동안 휴일이 생겼는데 투표하러 갈까요? 2박 아니면 3일. 그렇죠. 2박 3일을 온전히 누리고자 하는 유권자분들이 확 늘 걸 알면서 저는 이러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 전후로 70일 첫째 수요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럼 그 법도 같이 바꾸자는 취지인지 예. 저는 장동혁 의원님이 비교적 합리적인 보수로 분류됐던 분인데 이 국면에서 이 부정선거 의혹을 굉장히 좀 폭증시키고 그러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금토일로 하자 왜 화수목은 또 아닙니까? 이를테면 예. 이거는 좀 대단히 의도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럽다 이렇게 자, 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옥임 의원님. 저는 이 사전 투표를 없애는 거에 대한 적실성 이런 거 다 빼고 예. 그냥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하자면 예. 장동혁 의원이 친한으로 처음엔 그랬죠. 분류됐다가 네. 상당히 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친윤으로 이렇게 그 환승하는 것 같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는 또 그 여러 그 경우의 수에 이렇게 얼굴을 내밀면서 지금 대통령 탄핵에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입장을 집회도 강화시키고 나오시고. 예. 또 요번에 그 계엄의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였잖아요. 예. 그리고 그 부정선거 중에 사전 투표가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은 뭔가가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
이미지 메이킹을 상당히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앞장서서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한 것 같고요. 일단 국회의원이 발의한 만큼 어느 것이 국민의 어떤 투표권을 더 보장하고 강화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거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예. 지금 중앙선관위의 문제는 사전투표 그 자체라기보다는 소쿠리 투표라든지 가족 채용이라든지 보안 부실이라든지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건 아직 물증이 무슨 확실하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이 탄핵의 심리 와중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런 정치적 복선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예.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전투표가 반영할 수 없으니까 본투표 3일 이렇게 붙여서 하자 그러잖아요. 예.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다이나믹해서 그걸 붙여도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는 금토일에도. 생각이 드네요. 네. 아, 그렇네요. 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사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이게 3일 연이면 투표율이 그럼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배 소장님은? 그러니까 뭐 하루 하는 것보다는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오늘 젤렌 베추스키인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시뮬레이션 해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법안 발의하기 전에 요즘에 워낙 매트릭스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돼 있어서 이런 거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지난 2024년 작년이죠. 총선 대비 투표율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해보고 여러 가지 편익들을 좀 더 과학적으로 좀 검토해보고 예. 그다음에 이걸 단순히 이제 정치적으로 부정선거 의혹이라고 이제 강한 이 인식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걸 그러면은 그 대안을 통해서 털 수 있느냐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대안을 만들었더니 봐라. 그 대안도 밑자락에는 깔려 있었다. 시스템 이 해킹 부분은 결코 해결되지 못했다. 그러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날짜 바꾸었더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데 더 근거를 가지고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또 날짜를 바꿔버리면 이거 진짜 과거에 뭔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바꾸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테니까 배 수장의 말씀대로 뭔가 정확한 전제가 발휘돼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분 생각이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황교안 전 대표 나와주실까요? Stop the steal. 마음 많은 20대 77학번 황교안입니다. 77학번이시군요. 99학번이겠습니까? 장동혁 의원님 땡큐입니다. 국민의힘도 개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전투표도 사퇴하고 이참에 선관위도 사퇴해야 합니다. 아니 선거에도 해체하면 선거관리 누가 해야 돼요 그러면? 부정선거가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우리에겐 부방대가 있습니다. 부방대나. 부정선거 부패 방지됩니다. 미국에는 고든 창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근에 대학가에서 또 집회도 하시던데 그 과잠도 입으시고 오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안 온 게 팩트입니다. 박재원 사퇴하십시오. 자 이런 가운데 좀 주제를 좀 돌려보면 어제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박 전 대통령 발언이 또 화제가 됐는데 잠깐 나와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예. 박근혜입니다. 그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말이죠. 그 대립각을 세운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소신을 내세워서 그 개인 행동을 지나치게 하는 거는 그 위기 극복에 그 하나도 그 적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동훈입니다. 대통령님 혹시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1년 전에는 저한테 따뜻한 말씀 해주시지 않았나요? 그 이번엔 누굴 지칭한 건 아니고 그 정도로 가름하시죠. 가름 또 좋아하시니까. 예, 그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하긴 정말 1년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만나긴 했었네요. 따뜻한 대화가 있었다. 자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이 시점에 만났는데 이걸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냐. 정 의원님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그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했다라고 많은 예, 사람들이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예. 한동훈 전 대표가 현 대표는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굳이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상기되는 그러한 발언을 했을까? 예. 이 투 권스라고 요새 그러던데 권영세, 권성동 예. 이 두 분이 그냥 기차 타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라고 하려고 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사전에 아마 그 유영아 의원하고 조율도 있었을 맞아요. 것이고요. 그래서 TV 화면상 그리고 대변인의 발언상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조율이 있었던 게 아닐까. 그 조율의 타겟이 한동훈 전 대표였나? 왜냐하면 본인들이 굳이 부인하지만 지금 조기 대선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거를 그 정도로 그 뼈가 정치판에서 굵은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상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아하. 일단 보여주고 싶었나라고 상상해 보게 돼요. 그렇군요. 일단 뭐 언론이 그렇게 쓰고 있긴 한데 배 수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정호김 전 의원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예. 첫 번째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해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구까지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기차가 대구로 간 까닭은 그거는 이제 진영 강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임박했고 예.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랐습니다. 이제 조기 대선도 있다면 이건 정말 이 지도부로서는 어떻게든 당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효과 이거는 이제 진영 강하죠. 구축해 줄 수.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놓으면 당에서 뭔가 딴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를 무시하기는 어려워지는 거죠. 한동훈 전 대표처럼. 그러니까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행보도 보면은 로우키입니다. 로우키 낮은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발언이 이제 이끌려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그럼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영 구축, 진영 강화가 A 플랜인데 그러면 지금 3월달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여러 가지거든요. 3월 예. 26일 이재명 대표의 2심도 있고, 그러면 B 플랜, C 플랜은 뭐냐? 정치권은 항상 C, D, E, F까지 다 준비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모습은 진영 강화라고 하는 A 플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지도 상으로는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네. 굉장히 어떤 보수 범보수 주자들 중에서는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굳이 박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아쉬운 거죠. 전직 대통령을 이 정도 고작 위상으로 네. 활용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말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말이 있겠죠. 통합과 관련해서. 그런데 굉장히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워딩은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 워딩이었단 말이에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렛대로 해서 음. 본인들 어떻게 보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지금은 반윤의 선봉에 서 있는 한동훈 전 대표를 저격하는데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이용한다. 이 정도 위상으로밖에 예우를 못하는 것인가라는 예. 부분이 참 아쉽고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을 통해서 저격하는 듯한 정치적 모양새를 지도부가 보였다는 건 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지금 배 소장님은 이제 여당이라면 A 플랜, B 플랜, C, D, E, F까지 준비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헌재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저는 그래서 사실은 박 대통령께 참 아쉬워요. 예, 이분이 어찌됐든 탄핵 당하는 과정에서는 저 정도였을까라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장면들을 많이 봤지만 그 전에는 정치인으로서 대단한 내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듣는 정치인이었어요. 예를 든다면은 뭐 긴 말도 안 해요. 딱 예. 한마디로 대전은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정치를 잡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위기 아닙니까? 본인도 어떻게 보면 겪었든 당했든 한 거예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 당을 살리려면 미래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촉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하면 그대로 말씀하셔야 되는 거냐고요. 제 느낌엔 그래요. 누군가가 요렇게 말씀하세요라고 한 것 같아요. 아닐 수도 있지만 추측, 예. 왜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당이 위기입니다. 이제는 좀 탄핵의 강도 건너셨으니
계엄의 강도 건너가면서 지금 국민을 위해서 정말 그 상처에 그 밑둥을 다 잘라내고라도 지금 가야 되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 본인의 정치적 불명예도 요번에 씻어지네요. 씻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하. 국민의 힘의 비전이 생기는데 그걸 그냥 당대표가 지 소신만 해가지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어떡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날려버렸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인데.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랄까요? 이제 조기 대선이 만약 현실화되는 상황이면 여당 내에서는 어떤 싸움이 벌어질 것이냐. 한동훈 대표에 대한 견제도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뭐 한동훈 전 대표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막 비도 내리고 논도 내리고 길은 미끄럽고 그 날씨죠. 예.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인물로 분석을 해보면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선거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표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은 보수 진영 내에서 상당한 표를 가지고 있는 지금 윤심표 공략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과 끓끓한 관계. 음. 두 번째는 그러면은 라이벌이라도 좀 헐레헐레 해야 되는데 근데 라이벌인 이재명 대표는 또 뭐 강력하고. 공격은 지금 집중 포화를 보수 쪽에서는 하고 있지만 또 막강하거든요. 예. 현실적으로. 그걸 또 뚫고 나가기는 쉽지가 않고 마지막은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책 출간 외에 한번 좀 내려놓기가 먼저입니다. 뭐 어떤 거 내려놓?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어. 거죠. 검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이제- 책에 안 썼어요. 검사 또 이제 경력을. 서울대 법대라고 하는 엘리트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술은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술 한 잔 마셔야 됩니까? 노술. 왜냐면 이게 또 이제 술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아니 그거는 자랑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아니, 금주. 삭제. 이건 삭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젤렌 베추스키가 돼야 된다. 지금 젤렌스키가 호되게 백악관에서는 트럼프에 당하는 모습을 그렇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그런데- 보여줬죠. 예. 그런데 영국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스타머 총리가 싹 안아줬어요. 안아주면서 네. 4조 원의 차관 선물이야. 어. 그다음에 지금 유럽연합에서도 사무총장이 와서 레트 사무총장에 가서 와 지금 우리가 젤렌스키 뒤에는 우리가 있어. 예. 찰스 3세 다이애나비 이 부군 알죠? 찰스 3세 국왕도 만났는데 영국 언론이 뭐냐면 찰스 3세 국왕한테 트럼프는 부르지 마라 영국어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아하. 우리가 뭐 영미 관계를 생각한다면 영국을 우건으로 만들어 물론 그게 이제 뭐 얼마나 지속되느냐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런 거 보면 젤렌스키도 완전히 내려놨죠. 백악관에서. 그렇다면 좀 한동훈 전 대표도 본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선입견,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은. 야, 전 우리가 알던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2002년 경선에서 예. 그럼 마누라를 버리란 말입니까? 그때 사람들이 광주에서 순천에서 화순에서 뭐 이렇게 열광을 했던 것을 본다면 뭔가 달라지는 극적인 변곡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 젤렌스키 배추가 아니라 부틴 배추라고 댓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또 청취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시는데. 자제하겠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는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일 이제 정책 담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방의 AI화, 엔비디아 지분 발언. 요게 이제 잠시 후 또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볼 예정이긴 한데 이재명 대표의 최근 정책 발언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장 변호사님은 일단 저는 정말 국민의힘과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의도적인 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굴기라고 해서 지금 반도체니 AI니 여러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자가 사실상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를 제외하고서는.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왜냐하면 디지털 격차니 뭐니 해가지고 그렇다면 국가가 일부 지분을 갖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세금도 덜 걷게 되고 이런 부분을 같이 국민들이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참전을 하는 방식은 제가 봤을 땐 뭐 이게 공산주의다, 뭐다, 사회주의냐 이거는 건강한 논쟁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제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된다. 예. 이게 자본주의 AI 사회 인프라. 시장에 맡겨야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정치 영역으로 가져와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TSMC
같은 경우에도 정부 출자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과 관련된 점검 없이 그냥 1등 주자 때리기 이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구나. 전 이런 이슈를 던지면 던질수록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대표 발언했습니다. 정 의원님은 이재명 대표 최근 행보 발언. 그 소위 이제 내가 곧 중도 보수다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원래 중도 보수다.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런 그 인식을 이렇게 이제 자극했다라는 거에서는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제가 지난주에 안 나왔으니까 그 지난주까지 반도체 특별법 그 52시간 예.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말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말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에 더해서 예. 이거 왜 국방에 그 AI를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미래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향후 몇 년이 됐든 5년 내에는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것은 AI가 또 그만큼 이제 AI하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앉아 있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그 일단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언젠가는 지뢰를 탐지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대에 대해서 어떤 그 워닝을 하고 이런 거를 AI가 하는 날이 오는데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쌓아가야 될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거 없이 지금 미래 몇십 년 후를 그냥 툭 던져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지금 이 엔비디아라는 거잖아요. 예. 30%는 국민에게 나눠준다. 예. 기본 사회, 기본 소득 같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공상적 사회주의를 또 한 번 보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실제로 그러면은 그 30%를 나눠주기 위해서 소위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이렇게까지 클 때까지 어떤 경로를 거쳐 왔는지, 그럼 한국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체계적인 그런 액션 플랜은 없어요. 그냥 예. 툭 던져요.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그 뒷설거지 하느라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기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신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가능한 얘기예요. 이거 그 소설 보면은 앞으로 향후 100년 후 뭐 댄 브라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예. 다빈치 코드 쓰고 소설가. 이런 사람들의 소설 오리진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의 시점은 지금부터 뭐 작게는 50년, 100년 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제가 20초만 쓸 수 있을까요? 예, 쓰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민주연구원 등에서 이제 보고서가 올라갔을 텐데 제가 이제 추가 보고서 차원의 조언을 드린다면 조언을 한다면 아하. 이재명 대표가 실용보다는 실속을 강조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중도층은 실용보다는 실속을 더 좋아하거든요. 내 거야? 이건 내 거 된 거야? 이게 이제 손에 잡혀야 된다.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엔비디아 이야기보다도 반도체 특별법인데 이걸 52시간 이야기하지 말고 소재 부품 장비 때문에 특별법 통과해야 돼 이러면 반색을 할 겁니다. 완전히.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국방 AI 이거 지원이 아니라 지금 우리 AI가 상당히 중국이나 미국에 비해서 뒤처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재원이 3조 투입됩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이거 안 되면 30조 투입합니다. 이러면 화들짝 놀랄 겁니다. R&D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전곡을 찔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보다는 실속이 낫다.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내에 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진짜 동감해요. 네. 우리 배 소장님에게 이렇게 격하게 동감하신 게 오늘 만나시니까 아니, 오래되신 것 늘 같은데. 젤렌 베추스키. 알겠습니다. 제대로. 자, 여기서 그러면 또 논쟁점을 만드신 이재명 대표님 나와주세요. 예, 이재명입니다. 예. 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예. 극우 본색이랑 예. 그리고 문맹 수준의 식견을 가진 분들이 참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누구랑 얘기 안 했습니다. 자, AI가 대세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자료 조사나 분석할 때 보자진보다 우리 챗GPT를 더 의존하는데요. 그럼 물어볼까요? 우리 챗GPT야, 내가 한판 승부 좀 출연해도 될까? 박재홍의 한판 승부는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고 지지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바로 나오네요. 야, 그럼 다음 대통령은 누굴까? 대답. 대답 안 하네. 예, 저희가 이렇게 중립적이고 예의가 없어요. 예. 예의를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AI를 잘 쓰는 방송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이분을 만나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말에 정상회담 한판 하신 분이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 잠깐 나와주실까요? Oh, good evening. I'm Donald J. Trump. Oh my God. 배 소장 복장이 그게 뭡니까? 그따구 복장 안 됩니다. 군복. 젤렌스키 너무 황당한 사람입니다. 예의도 안 갖추고 너무 오지엉망입니다. 예.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게 예. 우크라이나의 예의입니까? 노매는 안 됩니다. 생유. 예, 저희가 잠시 그 이슈를 다룰 거라서요. 일단 트럼프 오케이. 대통령은 잠시 들어가 주시고. 알아보세요.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이분도 잠깐 만나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뉴스에 좀 많이 나오셔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오늘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오세훈입니다. 예. 저도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 예. 제 차가 털렸습니다. 아, 제 소중한 회의 자료 누가 가져간 겁니까? 그건 그렇고 제 생수랑 마스크는 왜 가져간 겁니까? 납득을 할 수가 없고 제가 약자와의 동행을 한다고 했지 도둑과의 동행까지 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건 예. 오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누가 가져간 거야? 자,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오신 배용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